대학생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는 다소 자극적이지만 현재의 직업을 국가주도 지원을 통해 육성하여 저출산과 지방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자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이 정책을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자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희도 서열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음에는 동의합니다. 저희는 대학 서열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대학 선택 원인의 다각화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이란 입결이라는 것에 치중되어 있음에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대학의 연구 환경, 산학 연계 여부,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을 결정하게끔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단순히 모든 대학을 섞어 줄 세우는 우리와는 상반되게 직업국과 사립대의 서열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미국 UC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UCLA, UC 버클리와 같은 대학들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 분산된 캠퍼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와 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공교육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험생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지리적 특성, 산학 연계 여부, 연구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저희가 주장하는 직업국 육성을 통한 지방 발전과 저출산 해소가 단순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한국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설립된 카이스트를 필두로 한 과기원들은 대한민국 대표 입결 서열인 서연고 환성서라는 줄 세우기와는 별개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받고 있습니다. 즉, 입결이 아닌 미래 진로와 연구 인프라로 대학을 선택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를 직업국 전반으로 확장하자는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선택의 기준이 다양화되고 입결 중심의 줄 세우기가 완화된다면 수험생의 느끼는 체감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비 부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 체감 경쟁을 낮추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 구조의 개편은 입시 경쟁의 완화에서 사교육비 감소 그리고 저출산 해소로 이어지는 연쇄적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은 가고 싶어합니다. 단순한 지원책이나 유인책으로는 기업은 지방을 가려고 하지 않음을 우린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우수한 인재를 지방에도 분산시켜 기업이 먼저 가고 싶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수없이 실패한 제도가 아닌 진정한 구조 개혁으로 저출산과 지역 발전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낮아진다면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한양대의 가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변호를 시작해주세요. 반대식 인사 김태현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열개 만들기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대 위상은 단순히 돈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의 학문적 축적,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그리고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 학생들의 집합이라는 복합적 요인의 성분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접근과 네트워크, 사회 전반에 퍼진 신뢰와 평판, 이런 것들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시설 투자나 재정 지원만으로는 무용의 가치, 오랜 기간에 걸친 신뢰와 위상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방대학에 투자한다고 과연 모든 우수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공부를 할까요? 핵심은 인재가 원하는 삶과 질과 미래 전망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 인재의 서울 유출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문화,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대학 자체에 돈을 붓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연구소, 기업, 고용 인프라, 삶의 질 등을 개선하는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정책의 초점이 잘못 잡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셋째, 국가의 재정하는 정책입니다. 거점 분기 때 곳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면 같은 지역 내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 소외와 약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거점 분기 때 서울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사교육 인프라와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 내 대도시, 즉 광역시로 학생들이 몰려 지금 현재 수도권 과밀화와 같이 지역 내 새로운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고 비거점 지역 대학들은 더욱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의 수도권 설립이 지역 단위로 재현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의 위상, 본질을 우회하고 출발한 의미 없는 처방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인 예산 투입만으로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의 위상과 실질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내 새로운 불평등만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육성을 원한다면 거점 대학 발전에 집중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전반의 삶의 질, 인프라, 산업 기반을 폭넓게 강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이번 토론자의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확한 예산 추정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건 6조 원 정도 되는 비가 6조 원이 어떻게 나왔죠? 6조 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대와 비교해서 인당 투입되는 교육 비리를 추산한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여러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몇 년 안에 어떤 수치로 이 정책의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아니라 정책 토론이기 때문에 정책 설계자라면 당연히 답할 수 있는 수치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가 나서서 육성한 대학들이고 또한 이제 청중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한예조 이 사실 국가에서 예술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만든 국가 주도로 만든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들이 성과를 나타내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수치적으로 제시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전 세 번째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는 곳에 지방 그 기업이 발굴한다라고 하셨는데 카이스트 졸업생의 그 취업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유포인데 좀더 이 부분 깊게 다고 지금은 대답 못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 교수진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언급드렸던 UC 캘리포니아 쪽을 들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한 복지 요건을 통해서 그 교수진들은 타 대학으로 가기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유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복지 혜택이나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UCL이 지금 몇 년을 걸쳐서 지금의 정책이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UCL은요, 1868년부터 설립 이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예산 말씀 추정치를 6조를 크다는 거랑 이 100년 동안 걸리는 거랑 어떻게 정책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면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정책을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조금 부족합니다. 카이스트 몇 년이 걸렸는지 한번 아까 그만큼 걸릴 거라고 해주셨는데 몇 년 걸렸죠? 카이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운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육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2010년부터 육성을 시작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직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직업 육성을 하자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서울대라는 모델을 10개 만들자고 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의 워딩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고 그 본질은 직업 육성이 있습니다. 반대측 대표조사 완료되었습니다. 찬성 측 대표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 관계된 문제도 현재 청소년 행복 지수는 공시국가의 꼴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문제는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정책들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교육부는 수시 정시 비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수능 전형을 도입하는 등 대입 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입시 제도를 해본 방법이 실제로 우리나라 입시 경쟁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20조 원에 달하던 사교육 시장이 현재 작년 기준으로 2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려 9년 동안 9조 원에 달하는 수치가 증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입시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하지만 성승률을 고려했을 때 성승률을 억제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높은 성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점에 그렇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이제 대학 구조 자체를 번역하는 정책에 보이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구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구조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입시 경쟁을 완화할 새로운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현 상황에서 너무 시급하게 대학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서울대 10개 중에. 구체적인 대학은 서서히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이 점을 잘 드러내서 그렇습니다. 현재 반대측은 명확하게 기존의 입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학 서열화 문제가 입시 경쟁을 가속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서열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소수의 상위권 대학, 소위 스카이 세계 대학이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이제 국립대학 기준으로 서울대는 5,800만 원의 인당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방국들은 2천만 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다른 지방국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셈이죠. 이는 독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독점 문제가 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혼준하는 국립대가 빠졌는데 지방도청 국립대 이렇게만 지원하다는 것은 또 다른 국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제에서 질문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유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 상부토론자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성특 공무원으로서 대학 서열화가 어쨌든 재정이 여러 분야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은퇴한다는 사실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로 사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는 결국은 재정이가 됐을 뿐, 이 지금의 서열로 편성서 구조가 뭐 재정이 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결국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학교가 이제 결국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사교육비 완화로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지 탐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라는 상징성을 가진 것이 10개가 생긴다면 강원도에 대치동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한번 의견 주시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분이 이 사교육의 지역이 추가로 생겨나는 게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주시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현실화가 된다면 일단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밝히고 있는 가장 큰 현재 서울의 집값 이렇게 과열되는 양상이 바로 이 교육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강원도나 대구나 대전이나 뭐 전라도나 모든 곳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은 곧 수도권 과밀화 중 이 집값 상승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대학 서열화 어차피 똑같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번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 서열화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좀 기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줄 세우기지만 이 정책을 성공함으로 통해서 이제 각 대학의 그 연동과 지리적 특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스트의 예시입니다. 카이스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대학 줄 세우기에는 벗어나 있지만 내가 정말 그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서울대의 본질에 대한 오해라고 그 브랜딩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성측 바로 시간 준비되었고 반대측 질문을 주십니다. 자꾸 카이스트 얘기하시는데 그 카이스트는 공동학과 대학으로 유니스 약간 그런 대학들은 따로 특별한 목적을 바탕으로 세원이 대학이고 우리 이 직업국을 이제 서울대로 만들겠다. 이거는 그저 서울대와 같은 일반적인 대학을 연동형 투자해서 그 수준을 높이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예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얘기를 계속 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부터 카이스트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카이스트가 대전에 이미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랑 서울대 그 투입되는 예산 차이를 보면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를 이제 상속에서 예시를 들면 잘못 들었다고 보고요. 제가 그 수도권 완화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강원대를 서울대로 만든다고 해서 인구 변화가 있나요? 거기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 격차 해소에 완화될 수 있는지 시스템의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걱정을 드리기 전에 지방소멸 공대를 문화 육성에 앞서서 테스트가 부적절한 예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이제 영국 중심대학은 부적절한 사례이다라고 실제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또한 이제 기존의 대학을 그냥 모든 과를 골고루 키우자라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 기존의 직업국의 특성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자라는 정책이 지금 서울대 10개 만든 정책이고요. 따라서 이제 게다가 기존의 이제 직업국들은 한스토마트, 유니스티 같은 이런 신설된 대학들과 다르게 직업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나름 인상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서울대급의 재원을 투자한다면 저는 충분히 서울대 소속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첨언을 하자면 아까 강원도 대치동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대치동이 새로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대치동이 생기려면 이 정책을 통해 인구가 모인다는 정책을 깔고 들어간 게 아니신지 그걸 통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때는 이 정책을 시행하면 서울과 서울 간의 경쟁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경쟁으로 확대가 된다는 점에서 경쟁 구도 변화 측면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우리는 새로운 대학 학벌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까부터 대학의 투자가 늘어나면은 대학 주변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부산대와 경북대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지리적 요인이나 복합적인 요인은 대학을 선택한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부산대, 경북대와 서서만의 부족한 인지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대학들의 인지도가 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서울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이 불균형하게 발전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찬성 측은 지금 지방이 균형되게 발전되면은 인프라가 늘어날 것이다. 즉 지방도청 국립대학의 선호도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인과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카이스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이스트 주변에 상권이 발생하였는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조사에 따르면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대전에 남지 않습니다. 모두 서울, 성남, 판교, 해외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카이스트가 이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완전하게 지역 균형 발전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일정 부분 유도책이 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기업은 상생 관계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붙어 있으면 기업은 연구 인력과 신기술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례로 창업과 부산대학교의 상장 캠퍼스 사례가 있는데요. 직접 산업현장에 나가서 실무 중심의 활동을 이미 벌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많이 창업 자금을 보고 있습니다. 정언하겠습니다. 지금 과기원들을 보게 되면은 디지스트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위치하고 카이스트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100%가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즉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적 차이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서울 간다라는 논리 안에는 누군가는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다라는 숨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남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결국 그 지방 살리기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인프라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모든 지방을 살리는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데이터에 좀 특수한 부분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찬성 측에서는 1년간 서울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교육부에서 전체 대학의 1년 동안 사용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14조입니다. 14조인데 찬성 측은 5조를 쓰겠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게 매년 지속됩니다. 근데 계속 3번자 수험자께서 얘기를 하신 게 일정 부분 수용될 수 있다. 이거 일정
단순히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5조를 계속 투입한 이 정책을 어떻게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다는지 저희는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조가 통용이 되려면은 그에 대한 수치적인 제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짝 그 요점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방 소멸을 개인 국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꾸 지역으로 끌고 가시는데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정책은 대학교가 이제 그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이랑 발판에 불과한 것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잠깐 넘어갔고요. 아까 전에 그 교육비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비 투자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나라 이제 교육비 전체 예산이 104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04조 중에서 5조 원을 투입하는데 서울대급의 대학을 그렇게 만드신다? 이 정도면 상당한 필요성을 가진 정책 아니라?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저출산이나 지방교육 균형에 대해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며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 한다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캘리포니아 주도 100년이 걸려서 이 정책이 완성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입니다. 한 두세 대만 반복하면 한 명 인구가 5만 명이 내려갈 것인데 과연 한 명 인구가 2만 명, 3만 명 될 때 서울 이렇게 만들기 정책이 성공해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안의 시급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로 보자면 2024년 교육부 자료를 저희 우리나라의 교육부 예산이 전체 9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14조가 고등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유아 혹은 이제 초등등 교육에 쓰는 돈이 나머지인데요. 그 5조를 수학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이 95조에서 5조를 플러스 100조를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다른 부분에서 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가 거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공교육비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대학이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삼성 측에서 계속 제시를 하시는 게 저출산 지역 완화 이건 어쨌든 교육 정책인데 그 저출산 지역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서열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이 5조라는 지정을 된 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쓰시면 자꾸 이제 저희의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에 주된 효과를 주자라는 뜻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고요.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국가 주도로 대학을 이렇게 충분히 통달시킬 수 있는 사례들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왜 지방 대학이 중요한가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학 서열이 기본적으로 대학이 이런 서열 구조를 근본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인서울 통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축이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서울의 일자리가 많아서입니다. 서울의 대학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중된 지금 서울의 인프라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대안을 나누기보다는 이 5조라는 예산을 아닙니다. 그것의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정책도 지금 지방의 인프라를 살리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 데이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타 국가들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고 50대, 60대, 7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의 지방 연구지를 벗어나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도 20대와 30대 때 본인이 정해진 연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진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대학이라는 것을 유인물로 하여 이 지방에다가 이 문제들을 유치하라는 것이고 결국에 지금 그 어떤 정치국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가지고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이 대학이라는 것이 지방에 굉장히 기여하는 역할을 중요시하게 하면서 2013년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방 균형 발전을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정말 구조적인 개편을 이뤄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본질인데 지금 그거를 나누지 말자라는 것은 조금 그 대안에 제시해 주실 필요성이 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이번 토론자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의 객관화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번 토론자는 방금 일본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건 지방의 문제이다. 여태까지 선행된 그 정책 중에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저희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그 지역 문제인 건지 교육 문제인 건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자가 명확히 지적했던 것이 우리의 메인 기대 효과는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방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메인은 사교육비 감소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번 토론자가 얘기했던 것은 이것이 지속되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자면 계속해서 저희 정책을 공격만 별다른 대안을 계속 내놓으시면서 꼭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입시 경쟁과 이런 지역 발전에서 떠오르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따르십니까? 저는 무언가 잘못된 비교를 생각을 하는 게 계속 지방 인프라 유치에 대한 여러 정책이 있었음에도 실패했다. 그것은 저는 투자한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서울대학교 만들기가 실현되기 위해서 수십 년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거 시급한 사안인데 계속 5조에서 6조 가량의 비용을 투자하면 몇백조 가량의 규모의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정도의 돈을 투입하면 지방의 인프라를 유치하는 것도 별다른 무리가 없거든요. 사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 수백조의 돈으로 지방의 인프라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대안이 아닐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출산처럼 거시적인 문제가 어떻게 단기적인 방안으로 해결이 됩니까? 뭘 하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리고 효과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수치로 제시합니까? 그리고 예산안을 짜더라도 실제 시행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소리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학벌주의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고요. 학벌들이 문제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 정책이 절대 학벌들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출산을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완화된 거라고 이제 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적용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안 해보신 게 아니라는 그리고 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여기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 지역 서열화,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논의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5조씩 때려박는 이 문제를 과연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현재 이게 개정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으로 찬성 측에 손을 들게 된다면 내년부터 여러분들 5조가 서울대 강원 캠퍼스, 서울대 제주 캠퍼스로 갑니다. 그것을 저희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교육에서 이런 분들 있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대시동에서 시대인에서 수학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까 저출산에 이게 인과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는데 2024년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23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44%에서 애를 못 낳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교육비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결국에는 지금 이 기형적으로 낮은 저출산 문제는 교육비 문제, 즉 사교육에 있어서 입시 과열 경쟁이 멈추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주장한 것은 서울대, 스카이 모든 대학에서 이제 정원을 뽑을 때 지역별로 쿼터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비판받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입시 제도에서 우수한 대학을 추가로 유치하여서 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체감 입시 경쟁을 낮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소문하자면 이제 솔직히 지금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들을 비교했을 때 국립대들 실적이 사실은 교육 예산으로 따졌을 때 대단한 수준입니다. 무려 서울대 2분의 1급의 교육비를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서서히 서열이 내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재정전을 지금 충분히 함으로써 충분히 이들의 대학 서열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리공 세대는 25%의 대학
진학률을 지냈던 거에 비해 X세대는 80%의 대학 진학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스펙과 많은 더 좋은 대학을 보고 뽑는 그런 그 기성세대 직원을 뽑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직업국에서 서울대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이만큼의 성과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자료들은 3,1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삼성 측에서는 지금 정책 설계자로서 어떠한 수치,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카이스트나 유니스트가 어떠한 지방 유치를 성공했는지, 그리고 일본, 미국이 몇 년을 통해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는지 이에 대한 선행적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에 5조씩 때려박는 이 정책을 대체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5조라는 것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고등교육부 예산 14조에서 빼올 것인지 전체 예산 100조에서 빼올 것인지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은 당연히 고등교육비를 더 증액하자라는 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10% 더 적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2021년 기준으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비중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대학 구조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대선 후보 공약이어서 이렇게 이제 때려박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번 후보는 서울대 공공 학위제 주장하고 있고요. 4번 이준석 후보는 지방대 지역산업 연계 실용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개편 통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가장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대선 공약에서 1번, 2번, 4번 후보 모두가 지금 비슷한 논지에 공약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방증한다 봅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 주장은 결국엔 정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교육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는 반대 측에서는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그 답변을 해주셔야 이 토론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출산과 지방 균형 발전 대안 있으십니까? 이번 토론자님께서 OECD 자료를 자꾸 언급해 주셔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 OECD 자료는 전체 총 4개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교육부 전체 예산 중 고등교육에 쓰이는 비율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시면서 지방 유치를 해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발제부 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논제가 있습니까?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 지도국을 육성하자 아닙니까? 지금 논제가 지도국을 육성하자입니까? 지도국을 서울대급으로 육성하자입니까? 논제가 서울대 10개를 만들자가 아니라 지도국을 서울대급으로 육성하자입니까? 예. 그 발제문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책의 진짜 문제는 이 정책 설계라는 것은 서울대 10개를 만들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제주 캠퍼스, 서울대 강원 캠퍼스를 만들자입니다. 제주대랑 서울대에 엄청난 자본을 끌어서 그 지방 유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정치의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실 간판의 중국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의 중국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계속 지방 유치, 강원대가 아니라 서울대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방 정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답변을 맞춰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청중을 한번 설득하고자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 10개를 설립한다면 그만큼의 교수진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서는 교원 확보가 어렵고 비정규직 교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대라는 이름 하나로 교수진이 10개 대학교에 뭉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1번 토론자께서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학과의 김민영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강원 캠퍼스로 이 정책을 끌려가도 상관없으십니까? 끄덕 해주시죠.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 공개서는 사회학과의 김한성 교수님이 내년에 서울대학교 강원 캠프스가 상관이 없습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박진우 교수님이 가셔도 상관없습니까?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세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전조사한 결과 이수정 3학년 이수정 학부나 국정이 2학년 학부가 그 교수님은 대학에서 떠나면 안 될 분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 철학과에도 이상훈 교수님, 이찬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떠나면 난 철학과에 아무도 남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철학과 학생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언의 말은 진로성 게임 같은데요. 저희의 교수님이 이 정책 때문에 지역사회라 할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할 수가 못할지도 모르는 그 문제 때문에 서울대 강원 캠퍼스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오조라는 예상뿐만이 아니라 한양대학교 학생으로서 좀 자,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실현 가능성, 실효성, 정책의 의의 이 세 가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반대하였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정책은 언뜻 보기에는 정의롭, 공정한 지역 운영 발전의 기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지역대학들을 통해 또다시 반복될 서열화와 서울대 캠퍼스 대 나머지 대학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많은 직업국이 아닌 국립대학들을 침묵을 강요당하고 소외될 것입니다. 대학을 다녀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과 대학 이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줄 세우기의 문제입니다. 이 정책의 결과로 누군가가 앞자리로 끌어올려졌다면 그와 동시에 반드시 누군가는 뒷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대 10개를 만들기를 제안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정부가 여기에 수십 조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울대 땡땡 캠퍼스가 정말 지역 정착을 이끌 수 있을까요? 과연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남아 고급 인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사례에 써봤습니다. 졸업하면 결국 대부분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간판만 주면 사람이 남는다는 착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매년 5조 이상의 예산이라는 인풋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몇십 년 후에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미래의 효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수십 년 뒤에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시점에는 이미 학령 인구가 급감해 지방 대학뿐 아니라 대다수 대학의 권리 자체가 위협받고 있을 것입니다. 롤스는 정의는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로울 때 실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들어가는 5조의 예산, 그것은 정말 지금 가장 절박한 대학과 지역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비교적 나은 위치에 있는 대학들에 또다시 집중되는 특기는 아닐까요? 이상으로 반대쪽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 과열,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시스템은 결국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울 몇몇 대학에만 경쟁이 집중되는 현실은 모두를 지치게 하고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현행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원도 대치동의 가능성을 인정하시면서 정책을 통해 인구의 지방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서울대 10개 정책의 본질은 이름만 같은 서울대 부산, 서울대 경북을
대학을 여러 육성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우수한 경제가 자라고 기업이